네, 기본소득당 문혜인 의원입니다. 관세청장님께 네네. 본질의 하기 전에 짧게 한 말씀 듣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비리 관련된 보고 받으셨지요? 네네. 네, 저희 의원실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네. 그 실제로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일이었는데요. 네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출제위원 2명이 학원과 결탁을 해서 같은 문제를 냈다, 학원 문제와. 네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오타까지 똑같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에는 검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긴 했는데요, 네. 검찰로. 전문직 시험에 청년들이 사실은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 몰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어떤 훼손이 등장한다면 청년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회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이전 2018년에도 대리 출제 관련돼서 그 위촉 배제 결정이 난 적이 있었고, 관세청 산하기관인 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 관리사 시험의 경우에도 매번 시험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들이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세청이 관장하는, 어쨌든 관세청이 관장하는 시험들이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감독기관으로서 좀 어떤 책임을 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문제가 발생을 인지하고 나서는 검찰에 수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문제 위에도 그런 그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시험 출제 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지금 대책도 세우고 그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고민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메일을 주셨던 그 수험생 분이 학원 강사는 학원을 폐업하고 다른 방식으로 학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고, 이 출제위원들도 경제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기약 없이 마냥 행정처분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고 있다. 그 어느 누구 한 명 우리한테 사과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실 가장 큰 요구였습니다. 작년 시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28명이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10월 초에 기일이 처음 열렸다고 하죠. 네. 네. 사실은 1년,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1년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이런 공정의 훼손으로 인해서 허비하게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관세청이 이에 대해서 좀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 데서 거듭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심판 기각되고 쟁송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결과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그런 분들의 다독을 쓰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과의 말씀을 그분들에게 전하신다라고 방금 답변하신 것이지요. 네. 네네네. 네. 그런 네.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결과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청장님이 이 문제를 살펴봐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관세청장님께 지난주 14일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그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들의 비리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네. 청장님께서 다른 구제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질의 이후에 보니까 행정심판 기일에서 기각 결정이 났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지난 14일 감사 이후에 또 많은 수험생들의 또 제보와 어떤 성토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출제위원, 그 문제가 됐던 출제위원이 그 채점도 했다. 그런데 채점도 잘못됐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리자들이 관세청장님이 고문으로 있는 한국관세학회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임원을 맡고 있어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과 이 문제의 그 학원이
MOU를 체결해서 원산지 관리사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저희가 협력관에게 확인한 결과 수수료를 내고 원산지 정보원으로부터 교재를 제공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학원들은 다 자체 교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학원이 굉장히 큰 어떤 유착과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단순히 이번 시험 한 번의 비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관세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2019년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관세사 시험하고는 좀 다르게 좀 빠르게 대응이 돼서 모든 문제를 정답으로 처리를 하는 등 빠르게 시비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관세청장님이 지난 14일에 말씀하신 다른 구제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채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산업인력공단에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만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술형 시험의 경우는 대부분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 동일하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문으로 정식 위촉돼 있다는데 저는 위촉된 바가 없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삭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청장님이 고문이 아니신데 고문으로 올라가 고문이 있는 정식 위촉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원산지 정보원이 학원하고 MOU 유지한 거는 원산지 교재 등에 대해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MOU를 체결한 걸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협의해서 그 부분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별도 구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험들하고 좀 다르게 이미 행정심판 결과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별도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해사 시험 제도 개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더 진정성 있게 그 수험생들이 부족하더라도 좀 네. 납득할 수 있게끔의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 나와야 의원님 할것 같습니다. 지지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정말 메일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 알겠습니다. 인생을 걸었던 이 청년들의 이 삶의 그 시험에 대해서 이 부당하고 억울한 마음들을 충분히 좀 풀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고액 상습 관세 체납자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명단 공개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보니 2019년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2018년에 비해서 3배나 되고 1년 사이에 그리고 금액은 6천억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사실 100억 이상 체납자는 2배가 늘었고 체납액은 12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 실적을 보니까 징수 인원은 전혀 늘지가 않고 체납액이 6천억 증가했는데 비해서 징수액은 10억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 전 해에 비해서 징수율이 체납액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데요. 올해는 좀 많이 징수를 하셨습니까?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저희들 체납액 자체가 밀수 체납이고 하기 때문에 범체적이기 때문에 그걸 그 체납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올해 공개 대상자들이 대폭 늘어난 것은 대량 밀수에 따른 금액이 많은 체납자들이 쟁송이 끝나고 나서 공개된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깨 사건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참깨 사건이 5,605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네. 이미 2013년 이후로 징수했었어야 되는 금액이고 이번에 네. 공개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5,605억을 빼고 징수율을 계산해도 0.41% 2017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징수율이 이 금액이 빠진다고 해서 특별히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체납액이 2억 이상 체납자가 총 1조가 넘었고, 그리고 납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무재산, 폐업, 파산이 188명으로 56%가 납부 불능인 상태로 나왔습니다. 네, 네. 올해 6월로 보면 체납액이 또 1조를 넘겼고요. 그래서 관세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찾아보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은닉재산 추적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고 계셨고, 근데 보니까 놀랍게도 그냥 아주 기본적인 재산조사를 통해서 징수를 한 경우가 63%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냥 추징 사례 중에서 재산조사를 통해서 63%나 징수를 할 수 있었다면 이 재산조사만 제대로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징수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관세청장님? 네, 뭐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이 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세청이 AI와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이 추징을 하고 있다라는 네, 기사를 네. 저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용하는 등 좀 신기술들을 이용해서
관세 피를 추적하는 방식 도입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들도 그런 걸 인식을 하고요. AI를 통해서 체납자 위험 시스템 개발해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회 수입, 그러니까 체납자가 자기 명의간 다른 부분을 통해서 우회 수입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걸 갖다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